20강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한번 용어 정리부터 한번 문제풀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니까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즉, 전체가 20이었을 때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니 20분의 1이 돼서 소수로 나타낸 0.05를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읽는 거죠. 자, 반대로 20분의 12에서 14인 계급에 대한 도수가 3이니까 20분의 3이어서 역시 0.1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도수의 총합, 전체 도수에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상대적인 도수의 비율이다 하여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상대도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대도수의 분포표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역시 전체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 될 거고요. 역시 그 계급이 나타내는 도수가 한 명도 없다라면 상대도수도 0으로부터 표기가 될 거예요. 즉,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가 되겠죠. 또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도수의 총합은 역시 다른 도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면서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원하고자 하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에 있는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A, B, C, D에 알맞는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C라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0.25라는 상대도수를 알고 있고 3명의 도수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대도수를 구하라고 나타내어져 있죠. 반대로 합계를 나타내는 것은 A이며 그 상대도수는 전체가 1이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라는 것도 역시 상대도수만 나타내어져 있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니까 지금 전체에 대한 비율이 4였을 때 상대도수가 2니까 전체 도수를 모르네요. 그래서 네모분의 4를 한 결과가 0.2니까 10분의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배가 커졌으니 여기도 역시 2배가 커진 수를 써주면 되니 전체 인원이라는 것은 결국 20명이었구나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전체 인원이 20이었으니까 A라는 값이 20명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 대한 그 비율을 값을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분의 3을 하시면 상대도수 B 값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20분의 3은 0.15일 겁니다. 역시 그 상대도수를 다 더한 값은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C랑 D 값도 알아보죠. 자, 20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0.25래요. 즉 100분의 25라는 뜻이죠. 그러면 5배가 커졌으니까 5배가 커져서 25가 되게 하는 수는 그렇죠. C라는 값은 5명이 되겠네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0.1이 나온다는 뜻은 전체 20분의 D를 하시면 0.1이니 10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1배 줄어들었으니까 네모는 역시 D가 2명이구나 라고 결과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도수에 대한 것은 전체 도수의 총합이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석표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문제를 풀어보면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타나 있는 도수 분포표를 보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6명을 갖고 있는 국어 점수가 85점에서 90점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때 상대 도수를 얘기하여라 그랬으니까 0.3이군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맨 밑에 있는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어 성적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들이 전체 몇 프로냐라고 돼 있어요. 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들은 3명이었고요. 전체는 20명이었습니다. 전체에서 3명의 비율을 100분율로 표기해 달라는 거니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겠죠? 즉 20분의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도수예요. 즉 상대도수에 100만 곱하면 100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즉 0.15에 100을 곱하니 15%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도수분포표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단, 도수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라 상대도수로 나타낸 그래프죠. 그래서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되 우리가 나타내는 세로의 도수 대신 상대도수를 표기하여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역시 가로축에는 계급을 표기해야 되겠고요. 세로축에는 상대도수를 표기해야 되고 역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이 상대도수의 두 집단을 비교해서 나타내는 문제들은 어떤 풀이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개념부터 읽어보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우리가 상대도수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죠. 1번을 보니까 각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상대도수를 구하여 계급별로 비교한다. 상대도수가 그 계급을 비교하기에 가장 좋으니까요. 2번, 두 자료의 그래프를 함께 나타내서 비교하면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제에서 도수 분포표가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상대도수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상대도수들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려보시면 밑에와 같이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가정 하에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학교 비중학교에서 등교하는 걸리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까? 그랬네요. 즉 100분율을 표기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도수에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40분 이상인 아이들의 상대도수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타내어져 있냐면 40분 이상이니까 40분 이상의 비중학교 학생들의 상대도수를 표기해야 됩니다. 40분 이상의 상대도수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 0.32죠. 한 칸이 0.02예요. 그래서 0.32가 될 겁니다. 40분 이상이니까 두 번째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역시 0.1을 기준으로 4칸 올라가 있네요. 그럼 몇일까요? 네, 0.28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은 0.8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상대도수를 구한 값이 우리가 0.32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0.28이 하나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0.8이 하나가 있었죠. 그 아이들을 모두 더한 것들이 40분 이상인 아이들의 상대도수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 문제도 한번 보죠. 자,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을 A와 B 두 학교를 구해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써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A도 구해봐야 되고 B도 구해봐야겠네요. 20분 이상 30분 미만의 학생의 비율을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다시 보니까 A중학교의 20분 이상 그리고 30분 미만인 학생들은 상대 도수가 0.18이에요. 그리고 B중학교의 상대 도수는 0.8입니다. 상대 도수는 도수에 대한 전체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0.18이었고 여기는 0.8이었기 때문에 A중학교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A중학교가 더 높더라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A중학교보다 B중학교의 상대 도수가 더 큰 계급은 몇 개인지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A중학교보다 B중학교의 상대 도수가 더 커야 돼요. 그 얘기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계급이 어느 것이 더 많냐, 몇 개냐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A중학교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B중학교의 계급이 세 구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계급은 세 개가 있더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상대도수는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데 편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중학교, B중학교에 등교하는 걸리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더 긴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B중학교의 이 A중학교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있죠. 그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중학교보다 B중학교에 오래 걸리는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교는 B중학교가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도수도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 때처럼 어떤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용이했고요. 그 용이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중학교 1-2 2학기 부분 중학교 수학 1학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